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은 어려운 내용. 과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줬어요. 제네시스님, 임대주택도 과세가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좀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2018년이죠. 2018년까지는 여러분이 집을 통해서, 주택을 통해서 월세 또는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제가 조금 후에 설명드릴게요. 월세 또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어떤 수입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다.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비과세. 그러니까 이런 분 계시죠. 좀 여러 개 놔두면서 내가 이거를 좀 내 노후를 위해서 좀 본격적으로 즉 사업화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 자, 그래서 이 종합과세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이 넘으면 계속해서 종합과세가 들어가요. 그런데 올해 변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존의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천만 원 이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세금을 안 냈는데 앞으로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2019년이 이미 올해 시작을 해서 거의 이제 끝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내년도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려면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개념이 바로 수익금액입니다. 수익금액. 이 수익금액은 뭐냐면 여기 써있죠. 주택을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소득, 수입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월세, 두 번째가 간주임대료, 세 번째가 관리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월세 50만 원인데 관리비 5만 원 별도로 한다 그러면은 얘도 5만 원 내가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익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이 계산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1주택이면 이렇게, 2주택이면 이렇게, 3주택이면 저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보유 주택 수는 몇 채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첫 번째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1주택이다. 그러면은 월세, 간주임대료 모두 다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1주택인 경우에 요 밑에 제가 적어놨죠. 1주택이면서 기준 시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 있어요. 얘를 시세를 하자면은 시세 한 13에서 14억 정도가 될 건데 내가 13에서 14억 정도 되는 아주 고가주택이 있는데 그 고가주택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나는 다른 데 전세나 월세로 사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가주택에다가 내가 세를 줄 때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주면 이때는 과세가 돼요. 월세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주택이다. 그러면 이때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간주임대로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내가 만약에 3주택 이상이다. 3주택 또는 그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료 전부 다 과세가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간주임대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간주임대료는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을 전부 다 더해서 이 보증금이 3억이 넘었을 때 그래서 만약에 그 보증금이 3억이 안 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3억이 넘었을 때 나오는 수익금액으로 뒤에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주택수에 대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자, 이때 주택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부합산입니다. 부부합산. 자, 부부합산이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되는데 이 부부합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의 주택은 잘 체크를 하는데 이 배우자 주택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 주택은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주택수 계산이 틀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배우자 주택수 꼭 빠뜨리지 마시고요. 간혹 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실거주하고 있는 거주 중인 주택도 주택수 포함하나요? 당연히 포함을 하죠. 당연히 포함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뭐였어요? 1주택인 경우에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로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긴 거죠.
왜? 그 1주택은 실거주일 가능성이 90%가 넘으니까. 매우 높으니까. 그쵸? 그래서 거주 중인 주택 당연히 주택수 포함해야 되고요. 내가 세를 놓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이 임대주택이 미등록이다.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모르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 하지만 원칙은 다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고 자주 물어보는 게 이 세 가지예요. 배우자 주택수 넣어야 되고요. 단 부부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세대 기준보단 나아요. 왜? 밑에 자녀라든가 위에 부모님 주택수는 빠지니까. 그래서 부부 합산이란 거 아셔야 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 당연히 포함되고요.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임대주택 역시 당연히 포함이 된다. 자,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부부 합산 주택수를 따져봤고 그 부부 합산 주택수에 따라서 월세 그리고 간주임대료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좀 깔끔할 것 같아요. 내가 부부 합산으로 집이 하나다. 자, 이 경우라면 월세, 간주임대료 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집을 가지고 내가 세를 놓지 않는 이상, 월세를 놓지 않는 이상. 자, 그런데 그 집이 고가주택, 기준시가가 9억이 넘고 만약에 월세를 놨다 그러면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럼 만약에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면서 전세를 놨다. 그러면은 월세가 없기 때문에 세부담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유세는 들어가겠죠. 자, 내가 부부합산 마찬가지로 두 채다.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된다? 반드시 월세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같이 해놨죠. 여기 두 채면은 빨간색 월세, 빨간색 두 채, 빨간색 월세. 그렇기 때문에 월세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되고요. 우리 계산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이 세 채 이상이다. 세 채 이상이면 이때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월세, 간주임대료 모두 다 확인해서 다 더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면은 이걸 좀 이론적인 부분이었잖아요. 이걸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실제 사례에 좀 적용을 해볼까? 내 사례는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계산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거 실제 우리가 내년도에 계산해서 다 신고 납부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 계산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월 단위로 계산하는 거, 월 단위로. 월 단위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 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 월세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받았다. 그럼 몇 개월 받은 거죠? 9개월 받은 거죠. 9개월. 그러면 50만 원에 9개월을 곱한 450만 원이 이게 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주택자라는 경우에 1주택자라면 이 월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공시가격이 9억 넘는 고가주택의 월세라면 당연히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면 이 월세는 빠진다. 이 월세는 2주택 이상인 경우에 들어간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간주임대료 말씀드릴 건데 간주임대료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임대료로 간주한다. 3억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 합계액을 다 더해요. 그래서 여기서 3억 원을 뺀다. 즉 3억 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3억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60%를 곱해요. 이 60%를 왜 곱하냐면 3억 원 초과되는 보증금에 대해서 60% 정도, 즉 3분의 2 정도는 네가 은행에 넣지 않겠니? 라고 법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너가 이 금액을 은행 계좌에 넣으면 1년 정도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지 않겠냐라고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데 현재 2.1%입니다. 작년 1.8에서 올해 2.1로 좀 올라갔고요. 아마 지금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다시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나온 수익이 내가 다른 소득, 이자 소득에 있어서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융 수익 등은 빼주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잠깐만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보증금 합계액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끔 보면 전세 보증금만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월세 보증금까지 전부 다 더하셔야 된다. 아마 좀 많이들 어려워하실 건데 문제는 이거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전세나 월세 받고 계신 분들은 이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당장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1번 주택, 2번 주택, 3번 주택 이렇게 있는데 딱 보자마자 뭐부터 봐야 되는 거죠? 주택 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별다른 말이 없으니까 부부합산이라고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부부합산 주택 수가 몇 주택이다? 3주택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꼭 자가주택 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가주택 포함하셔야 되고요.
3주택이기 때문에 월세와 간주임대료 모두 계산을 한다. 자, 그럼 월세를 찾아보세요. 월세가 80만 원, 그리고 50만 원이 있네요. 자, 참고로 2번 주택, 3번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등록을 안 해도 제가 다 카운트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월세 80만 원, 50만 원 더하면 130이고 130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1월부터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1,560만 원이 나와요. 1,560만 원. 자, 일단 월세 1,560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간주임대로 구해야 돼요. 간주임대로. 왜? 주택수가 3개니까. 보증금을 다 더해요. 간주임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2억하고 3억 두 개가 있습니다. 2억, 3억 요렇게 오고 3억은 빼주는 거죠. 왜? 3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래서 5억에서 3억 빼주면 2억이 나오고 2억에다가 곱하기 60% 하면 1억 2천이 나오고 여기에 연간 이자율 곱하면 2.1%가 나오는데 이거 역시 제가 1년이라고 해서 보니까 그냥 12분의 10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월세 1,560만 원, 간주임대료 252만 원 더하면 1,812만 원이 나온다. 얘가 수익금액이라는 것, 그리고 이 녀석이 금액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2천만 원이 안 넘는다는 거죠.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리과세.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작년까지 나는 비과세로 빠질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그런데 일단 우리는 분리과세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아주 소득이 낮아서 6% 세율 받아야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2천만 원이 안 넘죠.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일단은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세부담을 구해 볼 텐데 이때 세부담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2번 주택과 3번 주택이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부담이 달라져요. 둘 다 등록을 하거나 둘 다 등록을 안 하거나 그에 따라서 세부담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거는 등록, 어떤 거는 미등록 그러면 또 얘가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등록, 미등록 두 가지 케이스만 보겠습니다. 수익 금액이 1,812만 원이 나왔어요. 이 1,812만 원이 나왔는데 이때 2번 주택하고 3번 주택, 임대주택이 전부 다 등록이라고 가정합시다. 등록. 이때 등록을 하면 정부에서는 필요경비로 60%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12만 원에 60%를 뺀 금액, 얼마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소득금액이 나와요. 소득금액. 이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400만 원까지 빼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자, 그렇다면 이때 나오는 값은 324만 8천 원이 나올 거예요. 324만 8천 원이 나오고 여기에서 드디어 이게 과표기 때문에 세율 15.4%, 지방세 포함한 15.4%를 곱하면 약 50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앞에 사례로 봤었던 2번 주택, 3번 주택 가지고 월세 받았잖아요. 월세를 쭉 받고 1년에 한 번 정도 내는 그 임대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미등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50%로 내려가죠. 그리고 기본공제도 200만 원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과표에 해당되는 금액이 706만 원이 나오고 이 706만 원에 15.4를 곱하면 약 109만 원이 나온다. 자, 얼마나 뛰었죠? 세부담이 거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2배 정도. 확실히 내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세부담이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금액이 2천 이하면 그럼 만약에 이제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초과하면은 종합과세라 그랬잖아요. 종합과세. 이 종합소득 계산하는 거라든지 타소득하고 어떤 연관성 이런 거는 세무사 그런 자격시험에도 2차 시험에나 나올 법한 그런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잠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2019년도부터 즉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이 모두 과세가 돼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2천만 원,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 소액은 비과세였지만 이제는 모두 과세가 된다.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한데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14%예요. 14%. 그런데 종합과세는 6에서 42%예요. 6에서 42%. 가끔 가다가 여기 6%에 걸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 6%에 걸린다면은 얘가 14%보다는 작잖아요. 자, 올해 과세분 이미 올해부터 과세가 되고 있다고 했죠. 이걸 이제 내년에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 꽤 어려우셨죠. 아마 좀 지금까지 봤던 절세의신에서 가장 친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일부러 천천히 말씀드렸으니까 영상 기간이 좀 시간이 길더라도 좀 돌려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보시길 바라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년에는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응용을 하는 내용들이 또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되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최신 내용이 나올 때마다 알람이 가니까 그때그때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